안녕하세요. 어깨는 날개병원, 날개병원의 이태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수술에 있어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파열을 봉합할 때 새로운 기술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리제네텐 패치를 이용한 회전근개 힘줄 보강 수술인데요. 최근에 어깨 환자들 중에 많은 환자분들이 회전근개 힘줄 파열로 수술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 파열에 대한 봉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얼마나 단단해지고 이후에 뭐 재파열이라든지 이런 후유증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궁금증을 오늘은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전근개 힘줄 파열 수술할 때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리제네텐이라는 이 패치가 수술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해오셨습니다. 이 리제네텐 패치 자체가 수술명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깨 힘줄, 회전근개 힘줄 파열 봉합 수술을 할 때 보조적으로 이 힘줄 파열을 봉합한 후에 보강하기 위해서 덮어주는 패치. 우리가 흔히 옷이 찢어졌을 때 조금 찢어지면 그냥 꼬맬 수가 있지만 많이 찢어지게 하면 어떻게 하죠? 이 구멍을 덮어주는 이 보강 패치를 하나 더 붙여서 꼬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로 힘줄 수술도 마찬가지로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패치를 하나 더 덮어주는데 이 패치의 이름이 리제네텐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개발된 FDA 승인을 받은 새로운 패치 제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 어깨 요게 모형이거든요. 어깨 힘줄을 수술하게 되면 이 힘줄이 여기 붉은색의 힘줄인데요. 이 힘줄을 일단 봉합을 한 후에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하는 내시경 가는 관을 통해서 이러한 이 패치, 네모난 딱지 모양의 패치를 삽입하게 되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봉합한 힘줄에다가 이렇게 박아주는, 호치키스 찍듯이 박아주는 이런 기법을 통해서 이 힘줄을 보강해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힘줄에 이런 보강제를 남기는 수술이 리제네텐 패치를 이용한 보강 술식에 해당하겠고요. 어쨌든 이것은 회전근개 힘줄 파열을 봉합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중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이 모든 과정은 내시경을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패치를 이용한 수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왼쪽에 보이는 MRI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 회전근개 힘줄이 찢어져서 떨어져서 없어진 부위입니다. 요거를 당겨다 메꿔주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실제로 수술에 이렇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원래 수술할 때 찍은 사진을 제가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힘줄을 일단 이렇게 봉합사와 앵커를 통해서 이렇게 봉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밑에 상한 골두에다가 이렇게 힘줄을 단단하게 보강시킨 게 되겠고요. 이 보강하는 과정 중에 리제네텐이라고 하는 이 봉합 패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까 모형을 보여드렸죠. 이건 실물인데요.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 밑에는 이미 꼬맨 힘줄이고 그 위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면 호치키스를 찍으면서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패치는 이미 힘줄을 봉합한 상태에서 위에다 얹는 것이고 얘는 나중에 이제 수술을 마치고 이 안에 이게 사실은 생리식염도 꽉 차 있는 거를 뽑게 되면 물이 쫙 흡수되면서 얘는 부착이 저절로 되게 됩니다.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힘줄에 잘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간단한 호치키스 재질 같은 것을 붙이게 되는 거. 이건 이제 나중에 흡수가 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수술 다 끝내고 이렇게 힘줄을 관절경 내시경 수술한 후에 다 장착이 된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 마지막에 물을 빼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남습니다. 이게 약간 뿔긋뿔긋해진 것이 이제 핏기가 돌아오면서 힘줄에 혈액순환이 돌아오는 건데요. 그 위에 이제 부착된 이렇게 네모난 리제네텐 패치를 볼 수 있고 옆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게 주사기 바늘이 있습니다. 이 바늘은 수술 후에 다 끝낸 다음에 이렇게 줄기세포를 저희가 넣게 되는데요. 이 줄기세포는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 중간에 골수에서 뽑아서 농축을 시킨 다음에 준비를 했다가 완전히 봉합 후에 다시 한번 줄기세포를 보강 힘줄에 채워 넣음으로 해서 생착률을 높이는 작업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한 질문 몇 개의 대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이 가장 궁금한 게 전층 파열이냐 부분층 파열이냐가 있는데 과연 어떤 곳을 수술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당연히 전층 파열이라는 건 더 많이 찢어졌기 때문에 힘줄을 단단하게 봉합한 후에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봉합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환자는 지금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어져 있어서 먼저 1차 봉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일단은 모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예전엔 요것으로만 끝냈는데 이것을 더 단단하고 재파열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리제네텐 패치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층 파열인 경우는 당연히 리제네텐 패치를 통해서 힘줄 봉합의 강도를 높이고 재생률, 재활을 빠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재파열의 확률을 현저하게 낮추는, 최근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3분의 1 이하로 낮췄다고 하거든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당연히 회전근개 힘줄 전층 파열에는 이 리제네텐 보강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분층 파열이 있을 텐데요. 사실 부분층 파열은 조금 연세가 젊으신 분들에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젊은 환자분들의 이제 원하는 얘기를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 있냐, 제가 언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언제 운동, 스포츠, 테니스, 배드민턴을 할 수 있냐, 이런 문제를 가장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이 리제네트는 그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층 파열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전층 파열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단단하게 봉합해 주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데요. 이 리제네트는 우리가 평균 힘줄의 두께를 10mm 내외라고 봤을 때 이 리제네틴이 들어가게 되면 한 2mm 정도의 힘줄 두께를 보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층 파열을 간단하게 봉합한 후에 리제네틴을 패치화를 덮어줌으로 인해서 충돌을 더 방지하고 일상생활의 회복을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조기를 3, 4주 하던 것을 거의 2주로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을 2달 이상 하던 것을 1달에서 1달 반 이런 식으로 재활 과정과 보조기 착용 기간을 2주 내지 4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조금 더 빨리 일상생활에 회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한두 달의 추가적인 근력 강화라든지 재활을 통해서 스포츠 같은 본인이 원하는 이런 취미 생활이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재활과 합병증 없이 재파열 없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는 부분층 파열에도 특히 젊은 분들에게 이 리제네텐 패치 사용을 제가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